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장의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검정고무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 또래 정도 되신 분들은 거의 다 검정고무신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집에서 꼭 가방 내려놓고 바로 이제 TV 틀고 본 만화가 검정고무신이거든요. 자, 그 만화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TV 어디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TV를 틀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 하던 이제 그런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뭐 짱구도 하고 코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를 봤더니 검정고무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검정고무신이란 스토리가 예, 방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재밌어서 봤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참 정말 옛날 시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그때가 1960년대 이야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옛날 시대 때 살지 않던 사람들에게 참 추천해주면 좋은 만화인 것 같다. 우리 그냥 역사책 보거나 아니면 백과사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1960년대에 대해서 알 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만화 자체에 너무 그 시대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때 어떤 것이 유행을 했고 지금과 다르게 어떤 세계가 펼쳐졌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만화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검정고무신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할게요. 우선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딱 2명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기영이란 아이와 기철이란 아이가 나와요. 자, 기영이는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나오고요. 자, 기철이는 여기서 중학교 3학년으로 나오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형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두 아이를 중심으로 대가족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영이, 기철이, 그리고 뭐 엄마 아빠는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핵가족이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사는 큰 대가족의 형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대가족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가족이니까 기영이 기철이 얘기뿐만 아니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아빠 엄마의 얘기도 이렇게 간혹가다 섞여서 이제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주인공은 기영이와 기철이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자, 그러면 대충 이제 기영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기영이 같은 경우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형보다도 철이 들었어요. 형은 이제 좀 중3이잖아요. 사춘기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좀 뭐라 그러지?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어우 사랑이요, 뭐요 하면서 막 우리 예전에 그 막 시 읽고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되게 막 우수에 젖은, 감정에 젖은 그런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막 이런 막 그러니까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뭐라 그럴까 조금 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히려 기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형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물론 어린 구석도 있죠. 근데 형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어른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 아이들 중심으로 나와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검정고무신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자, 옛날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만화라는 그러니까 왜 옛날 시대를 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옛날 시대 하면은 지금 시대와 다른 무언가가 있는 시대겠죠. 자,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요.
아마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정말 정말 싼 바나나 있죠? 과일 같은 거. 제가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야채 가게들이 많은데 항상 가면은 바나나가 3,000원이 안 넘더라고요. 여기는 3,000원이 안 넘고, 제가 퇴근하고 이제 걸어서 나올 때는 바나나가 이제 빨리 팔아야 되니까 1,000원에 팔기도 하고요. 진짜 지금은 바나나 뭐 다이어트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어서 기영이가 병이 나고, 이제 병이 나서 굿을 하면서 막 굿이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기영이가 바나나 바나나 하는 장면이 나와서, 기철이가 뭐 바나나를 사오고 기영이 같은 반 친구가 이제 병문안 오면서 바나나를 가져오는 등 그런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 아마 그 장면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영이가 그 바나나를 먹으면서 하늘 땅땅땅만큼 맛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정말 기영이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나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제가 그걸 보면 항상 바나나가 땡기더라고요. 혹시 에피소드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유튜브나 네이버에 뭐 검정 고무신 바나나 이렇게 치시면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일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짜장면 얘기도 나와요. 우리 지금 짜장면 너무 싸잖아요. 뭐, 여기 근처에 보면은 뭐 짜장면 뭐 3,000원, 아니면 뭐 2,500원인데도 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뭐 짜장면 아닐지라도 집에서 뭐 짜파게티 쉽게 뭐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요즘 뭐 짜파게티 컵라면도 나오는 시대이고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뭐 졸업이나 아니면 뭐 시험 성적이 100점이 맞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축하의 선물로 짜장면을 사줬다고 해요. 그래서 기영이가 막 짜장면을 먹고자 뭐 축구를 잘하고자 이상한 축구화를 신어가지고, 근데 그 축구화를 신으면은 뭐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골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부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항상 기영이한테 이제 뭐 짜장면을 사주고, 그래서 기영이는 계속 그 짜장면을 뭐 하루에 한 번 꼴로 거의 먹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가요, 짜장면이 얼마였다는 줄 알아요? 15원이었대요. 와. 여기서 또 우리의,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나라의 물가 변천사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 아이들이 또 먹는 음식, 뭐 아이스 깨끼에 관해서도 나오고요. 아이스 깨끼는 또 그 당시 1원이었다네요. 1원. 전 요즘은 10원짜리도, 그러니까 예전에 좀 우리 어렸을 때는 10원이 조금 컸어요. 컸는데 요즘은 10원짜리가 너무 은행돈, 그 애들 가지고 노는 은행돈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참 10원이 돈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1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감이 안 오네요. 저는 어렸을 때 1원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아이들 노는 거, 뭐 여자아이들 노는 거 같은 경우는 고무줄놀이 아시죠? 고무줄놀이 하면서 막 애들이 와가지고 뭐 막 치마 막 들추고, 막 남자애들이 그러면서 막 고무줄 잘라 먹고 막 이런 장면도 또 나오고요. 저는 어렸을 때 고무줄놀이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한 건 봤던 것 같아요. 한 5, 6살 때쯤에. 근데 저의 시대 때는 고무줄놀이가 그렇게 유행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장면이 땅 따먹기 하는 장면도 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도 땅 따먹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해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자면, 통행 금지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통행 금지라면 말 그대로 통행 금지예요.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놔요. 시간을 정해놓으면은 그 시간까지 집을 안 가면은 구치소? 그러니까 가까운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감금이 돼 있다가 풀려난대요.
그래서 그 통행금지 시간에 맞춰가고자 막 급하게 뛰어가는 장면, 뭐 들킬까봐 숨어있는 장면, 요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통행금지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통행금지뿐만 아니라 육성회비, 여기서 이제 뭐 사치내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 자체가 의무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고 교육이 참 다 이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참 편하게 다녔을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닌다 하면은 부모님한테 꼭 돈을 얼마, 이제 뭐 학교 후원금식으로 이제 받아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이제 사치내비, 뭐 육성회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가져오면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하면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오면은 이제 처벌도 있고,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애들을 혼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좀 기영이 담임 선생님 많이 슬퍼하시고, 하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처벌을 하시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없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까요? 약간 비슷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똥퍼 아저씨. 똥푼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약간 뭐라 그러죠? 이제 어깨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물 길러 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뭐 양쪽에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고 저울식으로 막 이렇게 이고 지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이고 지고 다니는 똥푼 아저씨가 나오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기영이네 집에 그 단칸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새들어 사시는 그런 분인데, 항상 이렇게 뭐 똥풉니다 똥풉니다 하면서 지나다니면 막 애들이 어머 냄새 난다, 저 아저씨 냄새 난다 하면서 막 도망가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아저씨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런 장면을 한번 제가 봤었어요. 뭐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아마 혼내는 장면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라 얼핏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되게 귀한 얘기를 해주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똥푸니까 사람들이 막 더럽다고 피하잖아요. 근데 그 똥푸는 아저씨가 기영이랑 기철이가 막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그 똥푸는 게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막 사람들 위협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도 해주고 얘네들 편도 들어주고 막 이런 내용도 또한 나와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TV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TV가 있는 집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핏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들었겠죠? 근데 TV 있는 집을 아이들이 막 찾아가요. 막 찾아가서 막 누구네 집에 TV 있대. 가서 TV 보자, TV 보자 해가지고 다 몰려가서 TV 보고. 근데 거기서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 친구에게 밉보이면 나는 TV를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갑을 관계가 생기는 거야. 막 그런 식의 스토리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TV를 보러 아이들이 이제 막 이 집에 TV 있대 하면서 뛰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과 그 느낌이 우리나라 그냥 월드컵 느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오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부는 말씀을 못 해드렸지만, 혹시 1960년대의 생활상을 좀 간단하게 아시고자 싶으신 분들은 이 만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 그 만화를 보시게 되면은 생활상뿐만 아니라 만화지만 마치 어른들을 위한 만화처럼 되게 깨닫는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이제 기영이 자체가 애가 되게 철이 든 애라고 제가 했잖아요. 철이 든 만큼 아이가 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만화지만, 그러니까 왜 걸작은 영원한 걸작인지 좀 알겠다. 그러니까 예전 거의 한 10년 전 걸작은 왜 지금도 아이들한테 영감을 주고 기감을 주고
교육적인 효과를 주는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아마 아이가 있으신 어른 부모님이시라면은 아이한테 좀 옛날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부해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하시면은 요 검정고무신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교포분들, 하와이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요 만화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요 분들은 항상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가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화로 보시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좀 외국인 분들도 괜찮고요. 교포분들도 괜찮고 요런 분들한테 권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검정고무신을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검정고무신 오프닝 참 입에 착착 이제 들어맞는 그런 오프닝이었는데 막 이렇게 나와서 트위스트 춤추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링크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재미있는 소재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